병원에서 걷기와 명상을 처방하는 한방신경외과 전문의 김종우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참 힘들죠. 저희 병원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로 이제 그 자신의 정서 문제로 인해서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네트워크의 단절 때문에 고립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시간이 주어지면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마음을 그래도 안정시키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자신의 안식처를 만들어서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는 것,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고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50이라는 시점이 들어가면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딱 이제 중간에 속하게 되고,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가기의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려가기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00세까지 자신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걷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걷기라는 것은 자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활동량을 일단 늘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계속 뭔가의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 사람, 또 어떤 대상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중심, 자신의 리듬을 찾아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걷기라는 요소를 통해서 자신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재미와 의미를 함께 가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령이 걷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알아차림한 상태에서 자신이 꾸준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 자신의 리듬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을 명상의 어떤 하나의 목표가 되는데, 사실은 정자 명상이라든가 호흡 명상 같이 자세를 고정해서 그렇게 자신의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한 5분, 10분만 지나도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자세가 불편하거나 그래서 리듬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걷기는 꾸준하게 자기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걷기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자신의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몸이 계속 움직이는데 생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전인적인 어떤 몸, 즉 신체와 정신이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외부로부터의 자극, 그리고 그 자극을 내가 해석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걸음에 오로지 몰입해 있고 함몰되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걷기를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 명상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걷기는 명상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 걷기 명상은
자연스럽게 초보자나 또는 아니면 초보자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명상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내가 어떤 곳에서 명상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잠시 관찰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땅과 접지를 한 상태에서 자연과 일단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제 걷자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한 발짝 들었을 때의 불안정, 그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의 안정, 즉 철학적으로 본다면 정반, 합이 계속 반복되는 그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리듬으로 정반합의 리듬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그 균질한 리듬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게 되고, 그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오감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뭐 보고 또 듣고 냄새 맡고 때로는 가볍게 만지고 이런 어떤 감각들을 내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나 아닌 어떤 뭐 절대자가 됐던 종교심이 됐던 자연이 됐던 그런 것과 이제 충분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교류가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일종의 화두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똑같은 리듬으로 걷게 되면 그 화두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걷기 명상은 그런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에는 그 오행로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88계절을 이렇게 쭉 순례하는 그 장장 한 1400km짜리 오행로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이제 한 반 정도는 돌아봤어요. 한국에도 대단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불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대한민국의 절, 특히 사찰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곳 곳곳에 다 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걷기 여행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사찰로 잡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이제 그 걷기 트레킹을 하면서 사찰도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주문을 딱 들어갈 때 마음을 어떻게 먹고 들어가냐면, 이제 나는 그 어떤 지금의 어떤 현생에서 한번 다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본다 라는 마음을 먹고 일주문에부터 뭐 대웅전까지 쭉 걸어가는 길을 천천히 마치 걷기 명상을 하면서 걷는다면 매우 좋은 길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사찰들을 또 순례하는 어떤 코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리산 둘레길이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걷고 나서 뭐 템플 스테이는 사찰에서 하고, 또 다음날 또 걷고 다음 템플 스테이, 다음 스테이는 또 사찰에서 하고, 그렇게 지리산 둘레길은 사찰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걷는 것도 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걷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운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뭐 순례나 깨달음의 의미, 명상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를 담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이제 제가 그
한의사이기 때문에 기수련, 기공이라는 것들을 그 대학교 때 배우고 또 꾸준하게 수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8윤공 이후에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했던 기공이 위축이 되었죠. 또 저 또한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되면서 마음과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졌었고, 그때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그 기공과 매우 유사한 명상을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명상이 결국은 예전에 어떤 기술연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라면, 점점 더 제가 이제 명상학회 활동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었는데, 명상의 과학화를 통해서 대중화로 이끌어가는 어떤 학회 모토에 따른다면,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그 방법을 그대로 익히면 누구나 다 일정한 경지에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명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의 개인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어떤 환자들한테도 명상을 가르쳐 드리고 도움을 줄 때는 명상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머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익히면 누구나 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꾸준하게 이제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진료에도 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명상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불교는 매우 그 친근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명상이 지향하는 어떤 출발점부터 목표 자체가 불교와 매우 가까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많이 쓰는 명상 기법 중에 MBSR 같은 거는 마음챙김 명상의 기반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위파사나 계열의 불교와 매우 그 출발점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위파사나나 마음챙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교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매우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야심경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큼 내 마음과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불교에서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을 과연 명상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이제 템플스테이를 자주 이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부처님의 미소를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부처님의 미소를 내가 닮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나오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이제 늘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고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와는 또 명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죠. 뭐 불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명상 수행을 할 때 일상에서 명상을 어떻게 녹아내리냐가 이제 숙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제 먹기 하는 거하고 자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반복되는 일상이죠. 먹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먹는 그 순간에 얼만큼 먹기에 충실할 수 있냐를 먹기 명상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리고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마음가짐을 갖고 또 마음편 한켠에서는 그 음식을 준 또 음식이 가져오는 고마움을 또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먹기 명상을 하면서 먹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잠을 잘 때는 그날 하루 자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이제 잠을 잘 자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일로 감사할 일이 있었나를 떠올려 보는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자의 입장이라면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뭐 표정 이런 거 하나를 지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그 걷기 여행에 관한 책을 썼었고, 아마 조만간 이제 명상 여행에 관한 책이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걷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지만 머물러서 명상하는 시간도 우리는 여행 가운데 꼭 넣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행 철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머물러 곳에서는 내 몸과 마음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또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명상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여행 기획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책에 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뭐 오대산 명상마을 같은 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스테이하면서 하는 것도 이제 여행의 한 요소다라는 걸 권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한의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법, 뭐 침과 한의학 같은 것들을 명상의 요소에 이제 담아내는 융합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침 맞으면서 명상하기, 아니면 명상을 잘할 수 있는 한의학,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반야심경에 나온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을 저는 반복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뭐 가자 또 우리 걷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걷는 행동이 결국은 깨달음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저도 많이 반복하고 있고요. 또 동의보감 그 구절 중에 허심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운 마음을 갖게 되면 도와 합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불교에서 많이 따온 얘기라고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 상태가 되면 자기가 가야 될 길과 자기가 깨달음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허심합도라는 두 단어를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